2024년 3월 고1 모의고사 34번 지문 해설하도록 하겠습니다. 해설 방향은 중간고사를 앞두고 있기 때문에 내신 위주의 해설이 되겠습니다. 34번은 3점짜리 빈칸 추론 문제이고 일단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맨 첫 번째 자, a number of 수많은 조사 연구는 have shown 보여주었다. 자, how expert 의문사 주어 다음에 동사 되겠습니다. 어떤 한 분야에서 전문가들이 자주 어려움을 겪습니다. 근데 어떻게 어려움을 겪는가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들이 어려움을 겪는데 어떻게 어려움을 겪는가를 보여주고 있다. 자, 팩트는 한 분야의 전문가는 지금 어려움을 겪고 있다는 게 팩트입니다. 뭐 할 때? 자, when 할 때인데요. 지금 introducing 새로운 초보자들을 그 영역 안으로 데리고 들어올 때, introduce 도입시킬 때, 입문시킬 때, 접속사 주어 동사 없애고 동사 원형의 ing 이런 걸 우리는 뭐라고 부릅니까? 적어볼까요? 분사 구문. 명확한 의미를 주기 위해서 접속사를 생략하는데 이렇게 써두기도 한다. 해석을 뭐할 때 그 분야로 초보자들을 입문시킬 때 분명 한 분야의 전문가는 어려움을 겪는다. 자, 여기서 우리가 결국 팩트는 전문가들은 지금 어려움을 겪고 있다. 어떻게? 이렇게 새로운 초보자들이 들어올 때. 자, 요 얘기를 합니다. 그리고 뒤에 들어오는 부분들은 이제 예시를 들어서 지금부터 예시가 들어옵니다. 실제적인 트레이닝 상황에서 초보자가 들어오면 보통 우리는 교육을 시킵니다. 그래서 실제 교육 어떤 상황에서 이렇게 하면 되겠죠. 자, 파멜라 닥 박사는 데이아를 발견하게 됩니다. 어떤 사람들 여기까지겠죠. 이제 예시니까 모바일 폰을 사용함에 있어서 굉장히 expert 형용사로 쓰였습니다. 굉장히 능숙한 사람들이 눈에 띄게 accurate. 자, accurate 이런 것들은 우리가 어휘적으로 봐둘 필요가 있습니다. 그냥 적어볼까요? 정확한데 여기 보니까 뭐 이런 표현들이 나오네요. 자, less than. less는 사실 more의 반대말이죠. 그래서 더가 아니라 우리말로는 덜. 그래서 초보 폰 유저보다 오히려 덜 정확하다. 정확하지 않다. 사실 모바일 폰의 그 능숙한 전문가들인데 오히려 초보자보다 정확도가 더 떨어진다. 그런 얘기입니다. 어떤 측면에서 ing 판단할 때 뭐뭐를 판단할 때 동명사 되겠습니다. 뭐를 판단할 때 자, how long 의문사 주어 동사 뒤에 to까지 나오네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폰 사용하는 법을 배우는데 얼마나 오랜 시간이 걸릴 것인가 이것을 판단하는데 오히려 초보 폰 유저들이 더 정확하게 맞추었다. 누구보다? 전문가들보다. 뭐 이런 내용이 되겠죠. 자, 여기서 뭐 이런 걸 우리가 지켜볼 필요가 있는데 일단 문법 좀 볼게요. 일단은 it takes 시간 to 부정사 이런 표현이 하나 있습니다. 한번 적어볼게요. 이렇게 it takes 시간 to 부정사 이렇게 하면 to 부정사 하는데 시간이 걸리다 이렇게 하면 돼. 걸리다. 그런데 이 동작을 누가 하느냐 꼭 주체자를 쓰고 싶다. 그럴 때는 사람을 써주면 되는데 요 사이에 목적격 사람을 써주면 됩니다. 사람을 써주면 되는데 나는 그렇지 않고 요 사이에 쓴다. 요 사이 들어오면 바로 뒤에 to 부정사의 의미상의 주어 형태로 이렇게 쓸 수도 있습니다. 사람. 써줄 필요성이 있을 때는 써주면 되는데 이렇게 안 써도 되는 경우는 쓰지 않습니다. 자, 어쨌든 뭐 이렇게 봅니다. 그래서 보통 어떤 사람이 to 부정사 하는데 이런 시간이 걸리다. it takes 사람 시간 to 부정사 뭐 이런 패턴으로 기본적인
형태가 있다라는 거 기억해야 됩니다. 이것이 바로 안으로 들어오면 자, 얼마나 오랫동안 의문사, 주어, 동사의 형태로 바꾸는 케이스입니다. 그래서 자, 사람들 나오죠. 투 부정사. 사람들이 폰 사용을 배우는데 얼마나 오랜 시간이 걸리는가. 요 표현, 요것을 우리가 좀 기억해 둘 필요가 있다. 이런 거는 우리가 문법도 문법이지만 서술 이런 것도 눈여겨볼 필요가 있습니다. 오히려 초보자들이 훨씬 더 정확했다는 거죠. 전문가들보다. 왜 그런 거 하니까 이런 얘기를 합니다. 바로 뒤에 이유가 나오겠죠. 전문가들은 sensitive는 굉장히 민첩하고 예민합니다. 앞에 in이 붙었지요. 반대말입니다. 예민하지 못하다, 민첩하지 못하다. 원래부터 그렇진 않았을 텐데 전문가가 되면서부터 무감각해진. 이제 전문가들은 무감각해져 버렸어요. sensitive와 짝꿍이 바로 전치사 to가 나오고 뒤에 의문사, 주어, 동사가 이렇게 달고 나옵니다. 이렇게 의문사, 주어, 동사, 간접 의문문. 결국 어떤 일이 초보자들에게 있어서는 얼마나 어려운 것인가. 사실 초보자들은 어떤 조직에 들어가서 적응할 때 굉장히 힘들지요. 그것에 대해서 전문가 입장이 되어보면 그러한 부분들이 잘 이해가 안 된다. 즉 insensitive하다. 무감각해져 버린다. 이런 이유 때문에 아까 위에서 말한 초보 유저들이 전문가들보다 더 정확한 판단을 가지고 있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일단 이게 콤마 달고 이런 효과를 설명해 놨어요. 어떤 효과입니까? 이것도 연구자들이 붙여놓은 것 같은데 refer to as는 뭐뭐로서 언급된 보통 이렇게 과거분사 pp가 수식을 합니다. 이런 표현 우리가 좀 기억을 해둘 필요가 있습니다. The course of knowledge. 이걸 우리가 있는 그대로 해석하면 지식의 저주입니다. 지식의 저주. 지식, 사람이 많이 알면 알수록 더 풍요로워지고 행복해지고 좋은 일만 생겨야 되는데 이렇게 부정적인 측면, 지식이 마치 저주를 부린 것처럼 알지 못했을 때에 비해서 알았을 때는 더 안 좋은 저주가 생기는 것 같은 자, 그런 용어를 여기에서는 쓰고 있다. 소위 지식의 저주로서 언급되는 효과. 자, 이것이 무엇일까요? 전문가들은 초보자들이 얼마나 어려운가. 그래서 이 내용 얼마나 어려운가 이 내용을 좀 기억해 줘야 됩니다. 이거에 대해서 어떻습니까? 굉장히 무감각해지는 현상. 이것이 바로 뭐다? 지식의 저주입니다. 계속 가볼게요. 자, 하인드 박사는 이렇게 보여줄 수 있었습니다. 접속사 that as 사람들이 지식을 기술을 습득할 때 이제 습득했죠. 그리고 나서 그들이 이제 뭐 하기 시작한다? 그렇죠. 이런 내용이 나오네요. 이제 underestimate. estimate가 사실은 평가하다인데 아래로 평가하니까 우리는 이걸 어떻게 해석한다? 그렇죠. 과소평가한다. 그거 별거 아니다. 지식을 한번 얻고 나면 뒤에 보니까 그 지식이 어려웠을 건데 그 어려움의 정도가 분명히 초보 시절엔 되게 힘들었을 것인데 이제 지나고 나니까 별거 아니었다. 이제 과소평가하기 시작합니다. 이게 바로 뭐다? 지식의 저주라는 겁니다. 감각이 무뎌지는 겁니다. 심지어 이런 단어는 앞에 있는 내용을 그대로 받아주기 때문에 이런 게 바로 문장 순서, 삽입의 힌트가 되는 말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 문장 순서도 눈여겨봐둘 필요가 있다. 심지어 자신이 연구하는 그 참가자들도 뭐 하기 시작합니까? 과소평가합니다. 무엇을 과소평가하는데 얼마나 how long 의문사 주어 had taken 자 사람 나오죠. 그 다음에 to 부정사 나왔습니다. 여기까지 갈로를 쳐놓고 초기 시절에 초창기 시간에 세션은 시간입니다. 시간 뭐 이렇게 초창기 기간에 그 기술을 그들이 습득하는데 정말로 오랜 시간이 걸렸을 거 아닙니까? 얼마나 오래 걸렸는 부분 그것들을 이 연구에 참석한 이 사람들조차도 뭐한다? underestimate 과소평가하고 있다. 과소평가하는 게 과거면 그 전에 기술을 습득하는 데 걸린 시간은 그전 얘기이기 때문에 여기는 대과거 head 플러스 pp 써놨습니다.
이런 부분도 우리가 좀 기억을 해둘 필요가 있죠. 아까 말한 대로 이 부분이 그대로 적용됩니다. 이렇게 It takes 사람 시간 to 부정사. It takes 사람 시간 to 부정사. 이 자리에 사실 시간이 나와야 되는데 모르니까 저 앞에 how long 달고 앞으로 빠져버렸죠. 이렇게. 그들이 기술을 습득하는데 초기에 얼마나 오랜 시간이 걸렸는가. 분명히 오랜 걸렸을 거예요 아마. 그러나 그것을 만다 심지어 이런 사람조차도 과소평가한다. 그런 내용입니다. 자, 그래서 이 지식의 저주를 다시 한번 부가 설명하는 부분들이 이렇게 나오고 있습니다. 그 다음 계속 가볼게요. Knowing that, 자, 접속사 대시입니다. 전문가들은 잘 잊어버린다는 사실을 압니다. 자, 의문사, 주어, 동사 여기까지 되겠네요. 그리고 know가 나오니까 이것은 이렇게 될 수가 있겠다. 이렇게 갈로 쳐놓고 얘는 접속사 없애고 주어 없애고 동사 원형의 ing 이런 거 우리는 뭐라 부릅니까? 분사 구문. 여기서는 뭐뭐 한다면 뭐뭐 할 때 정도로 해서 하면 되겠습니다. 형태를 잘 기억하면 되겠습니다. 전문가들이 하우야를 잊어버린다는 사실을 우리가 안다면 하우야가 뭐다? 자, how hard 의문사 it은 가짜조입니다. 해석 안 되네요. 진짜조는 to learn. for them은 to 부정사의 무슨 주어? 의미상의 주어입니다. 그래서 이 부분들이 이것도 사실은 우리가 서술 이런 것도 눈여겨볼 필요가 있다. 자, 그들이 배우는 것이 얼마나 힘들었던가 전문가들조차도 잊어버립니다. 이 사실을 안다면 우리는 결국 뭐 할 수 있다? to 부정사할 필요성을 이해할 수가 있다. 이 말은 to 부정사 해야만 한다. 상황이 이렇게 되고 나니 어떻게 된다? to 부정사를 해야만 한다. 뭐 하지 말고 rather than 이라는 것은 우리가 보통 해석이 뭐뭐라기보다 오히려 뒤에 거 하기보다 오히려 이 말은 뒤에 거 하지 말자 그런 내용입니다. 이렇게 자, 학생들이 어떻게 학습을 해야 하는가? 1시간 된다, 2시간 된다, 복습하고 예습하고 복습 그 방법에 대해서 assumption은 추정하다, 가정하다. 추정하는 것보다 오히려 즉 추정하지 말고 어떻게 빈칸해야만 합니다. 전문가 입장에서 초보자 오디션 보듯이 뭐 데려와 놓고 이거 해라 저거 해라 이렇게 하지 말고 어떻게 된다? 얼마나 힘들었겠는가? 전문가들은 그걸 뭐 했다? 예전에 알았지만 이제는 잊어버린 소위 지식의 저주에 걸린 사람들이잖아요. 그래서 이것을 우리가 다시 한번 생각할 필요가 있다. 그래서 이 빈칸에 우리가 들어갈 이 표현은 뭐가 들어와야 된다? 결국 이런 말이지 않겠습니까? 그들이 이게 어디 들어왔냐면 자, 여 위에 우리가 올라가 보면 요런 표현 색깔 다르게 해볼게요. 그러면 결국 자, 이 초보자들이 얼마나 힘들었겠는가를 무감각해지지 말 필요가 있다. 이 친구들 얼마나 힘들겠을까요? 그죠? 그것들을 이제 조금은 민첩해지자, 무감각해지지 않을 필요성이 있다. 그런 것도 뭡니까? 잘 잊어버리는 경향이 있는데 잊어버리지 말 필요성이 있다. 지식의 저주에 걸렸는데 여기에 걸리지 않을 필요가 있다. 자, 그래서 결국 이 빈칸의 말은 초보자들이 얼마나 힘든가를 잊지 않고 어떻게 해요? 그들을 한번 살펴볼 필요가 있다. 이해할 필요가 있다. 그러니까 결국 이제 결국 여기에서 우리가 들어올 부분들은 뭐냐면은 이 초보자들을 결국 뭡니까? 교육을 시킬 때 그들이 초보자들이 얼마나 어려울 것인가? 초보자들의 그런 여러 가지 어려움들, 힘든 것들은 이런 것들을 우리가 뭐 한다? 잊지 말자. 뭐 해주자? 이해해주기. 결국 우리는 이제 이런 걸 해줘야 된다는 내용이 이 빈칸에 들어와야 되겠습니다. 그럼 밑에 한번 찾아볼까요? 그들의 어려움을 이해해주자, 잊지 말자. 1번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초점을 두자. 새로운 기능, 디지털 장비의 새로운 기능에 초점을 둬야 된다. 아닙니다. 2번, 새로운 학습 이론을 적용시켜보자. 최근 릴리즈 나왔던 새로운 학습 이론을 적용시켜보자. 아닙니다. 이 빈칸에 뭐가 들어와야 된다? 초보자들이 얼마나 어려움을 겪고 있는가, 어려운 것인가를 잊지 말고 무감각해지지 말자. 그렇죠. 그런 내용이죠. 세 번째, 다양한 방법들을 개발시켜보자. 학생들을 테스트할 방법들. 아닙니다. 네 번째, 어려움들을 잊어버려야 됩니다. 어떤 어려움? 학생 시절에 우리가 겪었던 여러 가지 어려움들을 잊어야 자, 오히려 4번은 이 폴개 때문에 답이 안 되겠네요. 만약에 빈칸에 들어온다 친다면 학생 시절에 우리가 겪었던 어려움들을 뭐다? 정확하게 기억하고 살펴봐야 한다는 내용. 따라서 이 폴개 때문에 틀렸습니다. 마지막 5번. 자, 학습 과정을 오히려 지켜볼 필요가 있다. 뭘 통해서? 그들의 시선으로, 그들의 눈. 자, 이때 그들이라는 것은 누굽니까? 바로 초보장. 소위 뉴커머. 여기 우리가 이제 나오는 뉴커머즈입니다. 자, 그래서 그 새로운 그들의 시선을 통해서 우리는 학습 과정을 이렇게 뭐다? 지켜볼 필요가 있다. 전문가의 시선 말고 이미 지식의 저주에 빠져 있는 그들이 얼마나 어려웠던가를 잊어버린, 무감각해져버린 이런 거 말고 그들의 시선을 따라서 다시 한번 학습 과정을 지켜볼 필요가 있다. 자, 그래서 정답은 몇 번이다? 우리는 여기서 요것은 5번으로 체크를 해야 될 것입니다. 이렇게 5번 체크해주고 이것이 빈칸에 들어와야 된다. 자, 내신 과정에서는 오히려 이대로 출제되지 않겠지요. 그럼 반대가 되겠습니다. 반대로 뭐가 나온다? 그렇죠. 내신에서는 이런 것들이 오히려 더 나올 가능성이 있다. 어떻게? 거꾸로 별표 칩니다. 이렇게 무감각해진다. 초보자들이 얼마나 어려운가를 예전에 알았지만 전문가가 되고 나서부터 무감각해진다. 이런 표현들 기억해주고 그 다음에 본인도 힘듦을 겪었는데 그걸 다 잊어먹게 된다. 이런 것들 기억해둘 필요가 있다. 그런 거 하지 않아야 한다라는 것이 이 글의 포인트인 것 같습니다. 결국 이 글의 메인 토픽은 결국 뭡니까? 결국 지식의 저주다. 지식의 저주. 이것이 이 글의 소재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들을 뭐 해야 된다? 초보자들을 이해해주고 공감해줘야 된다. 뭐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렇다면 이런 거 한번 볼까요? 초보자들의 어려움을 잊지 말고 우리가 그들을 공감해주자. 그리고 공감입니다. 공감이란 단어가 영어로 sympathy라는 단어가 있어요. 한번 적어볼까요? sympathy. 그들을 공감해주자. 이해해주자. 그들의 눈을 따라서 학습 과정을 지켜보자. 자, 34번 문제는 상당히 난이도가 있고 괜찮은 지문입니다. 문제 출제될 소스도 다양한 것 같고 내용 파악, 어휘 파악, 문법 두루두루 살펴봐야 할 것 같습니다. 또 다른 부분을 또 우리가 언급한다면 요 지식의 저주 그 다음 부분에서 요 파트 지식의 저주를 보충 설명하는 요 파트도 문장에서 삽입 부분도 나올 수가 있습니다. 바로 다음에 지식의 저주다 해놓고 그게 무엇인지를 보충 설명해주는 과소평가하게 된다. 참가자도 심지어 과소평가하게 된다. 등등등 이런 것들도 같이 지켜보면 좋겠습니다. 자, 다시 한번 복습을 하고 질문과 문제를 통해서 이해도를 평가하도록 하겠습니다. 34번 지문 해설 마치도록 하겠습니다.